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데다가 주요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되었었죠.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1% 성장, 시장이 예상했던 성장보다 양호했고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트위터, 스타벅스 등 기업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미국의 주식 시장에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7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시장보다 양호했지만 기업 투자 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보냈는데요.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으면서 이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FOMC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불안 요인도 불거졌습니다. 레리 커들로 국장은 이번 대면 협상 관련해서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불만을 표하는가 하면 중국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즉 중국판 블랙리스트 기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도 여전하고요. 지난번 공유드렸던 프랑스의 미국을 향한 디지털세에 반발해서 미국 또한 프랑스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소비 활동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던 건데요. 특히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은 2분기에 4.3%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은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멕시코 국영 석유공사 페맥스의 2분기 생산도 부진했다는 점, 미국 원유 시추업체인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수가 전주보다 줄면서 미국 산유량 증가 우려도 다소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 유조선에 대한 석방 요청을 거절하는 등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팽팽한 긴장감도 유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함께 아마도 수요 둔화 우려감이 재부각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지 싶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합의 이행 상황 점검 합동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란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영국, 독일 등 참가국 전원이 외교의 성과물인 핵 합의를 지킨다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도 외교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겠지만 국제유가의 지지 요인으로는 조금 그 힘이 좀 하락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뉴욕 금가격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출 가능성을 100%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없고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에는 별도로 거래를 하지 않아서 매매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하고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월 1일 새벽이 되겠죠. 오전 3시에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 폭입니다. 보험용 인하인 25베이시스 포인트 대신에 만약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카드를 꺼낼 경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움직임, 유동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싶은데요. 일단은 대다수는 25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연준은 다음 행보에 대한 힌트를 줄지, 만약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선물시장 다시 한번 출렁거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시사, 그리고 오는 9월에 중단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등의 이슈가 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대면 무역 협상이 관건이 될 텐데요. 레리 커들로 국장이 좀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기대치를 낮춘 상황이기도 하겠죠. 양국의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부상할 수도 있을 테고요.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도 여전한 점, 일단은 두 가지가 또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주는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의 약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애플, GE, 퀄컴, 엑손모빌 등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번 기업 실적 발표하고 맞물려서 금리 결정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 주식과 가장 큰 다른 점은 가격이 하락을 해도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점인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증시 역시 불안불안하고 주식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해외 선물에서는 큰 수익의 기회가 많았었지요.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되든 드라마틱한 협상이 되든 수익의 기회는 늘 항상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매수와 매도 양방향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지 않고도 시장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면 되는 건데요. 공학 박사와 함께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누적 수익의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임스 대표님이 개발한 알고리즘 차트와 매매 기술이 수익을 주는 기법인지 아닌지를 바로 검증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누적 수익의 습관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 근거 내에서 진입의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도 매매 영상 자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